절대 실패하지 않는 어학연수. 오늘 나눌 이야기는 호주 워킹 홀리데이 3개월에 만불? 이거 실화야? 혹하잖아요. 또 혹시나 싶어서 클릭했는데 역시나 낚였구나. 이 구라구라구라 그리고 낚시 제목으로 엮으려고. 근데 가능해요. 네. 받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제일 현실적으로 이제 만불에 가까웠던 게 오렌지 농장이었던 것 같아요. 오렌지 농장. 거기서는 이제 거기도 그 성과급인데 뭐 일을 많이 하면 많이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빈을 하나 채우면 빈이 엄청나게 커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죠? 한 2m 정도 되려나? 2m 정도 되려나? 하여튼 굉장히 큰 빈인데 그 빈 하나를 채우면 75불을 줘요. 근데 평균적으로 슈퍼바이저한테 물어보니까 평균적으로 두 빈을 채우는 게 정상이래요. 그럼 150불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50불에서 200불 정도를 벌면 한 달에 20일 생각하면 딱 4,000불 되잖아요. 먹고 써야 되고, 근데 1,000불 정도는 쓰진 않아요. 한 500불 정도? 그 정도면 500불, 600불 정도면 충분히 먹고 자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평균 하루에 한 150에서 200불 정도를 벌면, 그리고 또 한 달에 20일이 있는 게 아니라 22일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뭐 날씨 안 좋은 날 생각하고 한 20일 정도 하는데 700 아니지, 하루에 150에서 200불 정도를 벌면, 그렇게 하면 3개월이면 만불을 찍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일 가까웠던 게 오렌지 농장이었어요. 네. 그리고 주변에 뭐 대부분 뭐 작년 얘기 들으면 제가 갔을 때 그 전해에 어땠냐 그러면 그 정보를 많이 따라가는데, 포도 농장이 대박이었다. 뭐 300불, 하루에 300불도 찍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빨리 세이브했다. 만불 세이브했다 그랬는데, 농장 찍고 이제 나오는 거죠. 시티로 나와서 이제 공부한다, 여행한다 그렇게 되는데 가능해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만불 찍었다는 게 아니라 일부 굉장히 극소수만 그렇게 찍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중박 정도, 뭐 하루에 100불에서 한 150불 정도를 계속 찍는 거죠. 근데 사실 하루에 150불만 계속 찍어도 결코 나쁜 거 아니거든요. 하루에 150불이면 얼마예요? 한 달에 3,000원이잖아요. 그러면 1,000불 정도 쓴다고 해도 2,000불 아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4개월이면 8,000불이 되니까 절대로 적은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이젠 너무 많이 알려졌어. 호주 워킹 홀리데이는 너무 많이 알렸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시티에서는 이게 제 생각에는 불가능해요. 시티에서 뭐 3개월에 만불 찍는다? 4개월에 만불 찍는다? 시티에서는 제 생각에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시티에서는 이런 성과급으로 주는 게 없어요. 대부분 그냥 아워리입니다. 1시간당 얼마예요? 그러니까 3천, 뭐 한 달에 3천에서 4,000불을 번다? 좀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럼 농장이야. 근데 농장에서도 야채보다는 과일 쪽이에요. 예. 제가 해본 거는 이제 포도랑 오렌지였고, 그 다음에 아는 동생들이 이제 딸기 농장 있었고, 정말 특이하게 뭐 파 이런 거에서 돈 대박 벌었다 하는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작년에 뭐가 잘 됐더라 그러면 그 해는 몰려요, 거기로. 근데 수확량이 뭐 작업 인부 대비 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농장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농장이 몰리면 n분의 1로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입이. 그러니까 작년에 어디가 대박이었다 그러면 그 농장에 가면 역시나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뭐 대기인원 이런 것도 있다니, 농장에 무슨 대기업 취업하는 것도 아니고. 웃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 좀 잘 찍어야 되는데 제 생각은 뭐 대박이 나기는 정말 힘듭니다. 힘든 게 아시는 것처럼 정보가 많아. 그런데 뭐 그런 건 있어. 내가 지금 돈 벌고 있는데 뭐 대박인 것 같아. 빨리 와. 야, 자, 빨리 짐 싸들고 이쪽으로 와. 그런 친구들한테 가면 뭐 한 달 정도? 약간 그런 거 있죠. 수확이 뭐 한 3개월, 2개월 정도 이제 유지가 되면, 농작물이 이제 한 2개월, 3개월 수확을 한다 그러면 그게 어느 피크가 있어요. 3개월 내내 그 수입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뭐 한 달 내지 한 2달 정도 피크가 있어요. 그 피크 때만 잠깐 버는 거고 나머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크 때 내가 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크가 아닌 시즌에 앞에 가서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프루닝 이런 게 있거든요. 가지치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베스팅 들어가기 전에 프루닝을 보통 먼저 들어가요. 과일인 경우에. 그래서 프루닝을 좀 하다가 그 다음에 프루닝을 했던 사람들한테 잡을 줍니다. 왜냐하면 프루닝이라는 게 이제 뭐 그것도 죄송합니다. 프루닝이라는 것도 약간 기술이 좀 필요하거든요. 손에 좀 익어야 돼요. 그러니까 프루닝을 하다가
하베스팅에 투입이 되는 거야. 예, 슈퍼바이저들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투입을 해요. 정말 급하면 아무나 집어넣긴 한데 약간 이제 농작물이다 보니까 잘 다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그 흠집 내면 이렇게 상품 가치가 없어지니까 좀 다뤄야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은 프루닝에 투입이 됐던 사람을 하베스팅에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두 달, 뭐 길게는 진짜 두 달 정도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농장에서 프루닝 하면서. 프루닝 할 땐 돈이 많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아월리로 준다든지 그럼 하루에 뭐 80불, 100불 이렇게 벌 때도 있고 그거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뭐 피크 시즌 한 달, 두 달 이렇게 잔뜩 진짜 빡세게 잠깐 벌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좀 길어. 한 두 달, 3개월, 2개월, 3개월 돼. 그러면 거긴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보도 중요한데 약간 기회비용이라는 게 좀 필요해요. 3개월 만에 만불 찍으려면. 그리고 대부분 3개월 찍는다?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 진짜 절대로 아닙니다. 운이 많이 따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돈을 좀 잘 버는 농작물이 있고 그 과일이죠. 과일 종류가 있고 그 과일에 올해 어디에 좀 사람이 덜 몰릴까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건 진짜 운인 것 같아요. 운인 것 같고 그래서 3개월 만에 만불을 세이브를 한다. 버는 게 아니라 세이브를 한다. 많이는 못 봤어요. 예. 그런데 4개월에 한 8천에서 만불 정도는 제 생각에는 현실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한사항은 있죠. 예. 시티는 아니라는 거. 예. 아울리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울리는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약간 이제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걸로 가야 되는데 제 느낌은 농작물이 이제 야채 쪽은 아니야. 예. 과일 쪽인데 하여튼 가능한 것 같아요. 이제 나눠야 되는 게 뭐냐면 가능해. 예, 가능해. 그러면 시나리오를 짜보자는 거예요. 1년 어학연수를 가. 어학연수를 월킹 홀리데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뭐 기본적인 항공료하고 뭐 몇 달 버틸 돈은 있고 뭐 어머니한테 빌려온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는 짱 박아두고 그다음에 버텨보는 거야. 그죠? 근데 처음에 호주 도착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백팩으로 가죠. 예, 백패커스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지내면서 뭐 2주, 길게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일단 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어디를 뭐 어디 가서 벌어야 되는지 물론 한국에서 조절하긴 하지만 도착해서 또 혼자 움직이는 거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뭐 친구를 만들어 백팩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한 두세 명 정도 마음이 맞는 사람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서 또 시티에서 차를 사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 워낙 정보도 중요하지만 이동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내가 빨리 어디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겠다. 뭐 어디서 누가 찾아. 야 여기 대박이야 빨리 와. 내가 자리 잡아줄게. 그럼 움직여야 되잖아요. 차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벌써 차 사는데 한 2,000불에서 싸게 해서 보통 3,000불 사이에서 차를 구하니까 2,000, 3,000불 정도 돈을 쓴단 말이에요. 물론 내가 사지 않고 누가 차를 사면 거기 뭐 같이 이제 끼워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초기에 돈이 좀 투자가 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제 느낌은. 그리고 백팩에서 한 달, 2주, 한 달 버티다가 차 사고 농장으로 첫 투입을 했어요. 갔는데 야 이거 가보니까 아닌 것 같아. 느낌이 아니야. 그럼 빨리 빠져야죠. 그럼 또 정보를 또 구해야죠. 그죠? 빨리 인터넷 카페 가서 찾아보고 뭐 해보고 연락해보고 백팩에서 알게 된 사람들 어디가 있는지 서로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나름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동을 했어. 근데 한 달 없어진 거예요. 백팩에서 한 달 없어졌어. 첫 농장을 갔는데 아닌 것 같아. 이동했어. 그 두 번째 농장이에요. 2개월 차. 2개월 차도 좀 빠르죠 사실은. 가서 대박은 아닌데 중박이 났어. 예. 하루에 한 100불은 찍는 것 같아 꾸준히. 그럼 한 달이면 뭐 2,000불 정도, 뭐 500불 아껴 쓰고 한 1,500불 정도 세이브했어. 한 달 1,500불 세이브하면 뭐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럼 3개월이면 한 얼마예요? 4,500? 해서 한 5,000불 벌어. 5,000불? 500만 원? 괜찮은 것 같아. 근데 5,000불이면 시티에 나가면 진짜 금방 없어져요. 학원에 한 달 1,000불 나가죠. 렌트비 한 주에 한 100불 나가요. 그럼 500불이죠. 1,500불 나가죠. 먹어야 되잖아요. 2,000불. 5,000불 벌었는데 한 달에 2,000불 나가. 두 달 반이면 끝나요. 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5,000불 벌어가지고 시티에 가서 뭐 살진 못하는 거야. 학원 다닌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세이브 해야 되죠. 그럼 첫 번째 농장 3개월 일했고 한 3개월, 4개월 일했고 그다음에 백팩에서 한 달 버렸고 길게 잡죠. 한 5개월 버렸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농장을 갑니다. 두 번째 농장에서 중박을 쳤어. 한 5,000불 세이브했어. 훌륭한 케이스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0,000불 벌었어. 10,000불 벌면 이제 한 5개월 버틸 수 있으니까 시티로 가요. 근데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이제 4주 동안, 아니 4개월이죠. 4개월 동안 일할 수 있으니까 일을 해요. 그럼 8,000불 썼어. 나머지 2,000불 뭐 할 겁니까? 벌써 차구한테 돈 좀 썼죠. 이동한테 돈 좀 썼죠. 근데 호주까지 갔는데
그냥 일만 하고 공부나 갈 수는 없잖아요. 놀아야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가서 사진 한번 찍어 인증샷 찍어야 되죠. 저는 이제 골드코스트 너무 좋아했는데 골드코스트 옆에 가면은 이제 서퍼스 패러다이스라는 동네가 있어요. 말 그대로 서핑하는 사람들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서퍼스 패러다이스인데 거기서 서핑도 좀 해. 프레이저 아일랜드 가서 뭐 사륜구동 해변에서 막 쫙 이제 물보라 일으키면서 또 한번 차도 한번 몰아봐야 돼. 사륜구동 차도 한번 몰아봐야 돼. 스카이다이빙 뭐 한 번 뛰어내린데 30만 원? 아니 30만 원 정도 들어. 네, 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들어야 돼. 또 들어야 돼, 돈도. 스킨스쿠버 350불, 400불, 3박 5일, 3박 5일, 3박 4일 정도 하는데 돈만 그렇게 들어. 근데 먹고 자고 해야죠. 네, 그러니까 돈 좀 들죠. 한 500불 가볍게 500불이 뭐야? 숙박에 뭐 하려면 한 600불 정도 들겠네요. 그 정도 쓴단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공부를 안 하겠다 생각하면 가능해요. 뭐 한 6개월 정도, 6개월, 7개월 정도 농장에서만 짱박해가지고 돈을 벌고 만불 벌었어. 예, 가능해요. 정말 운이 좋으면 3개월에 만불도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운이 좋은 사람 몇 명을 보고 우리가 호주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호주에 가는 이유가 만약에 공부도 좀 하겠다라는 생각이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가 돼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4개월밖에 없어. 물론 뭐 꼼수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학원 안 다니고 뭐 튜터만 구할 수 있어.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영어를 좀 못하거든요. 왕초보거든요. 그러면 호주에서 농장을 제대로 구하는 것도 힘들 수도 있어요. 영어 좀 하는 사람 옆에 따라다녀야 돼.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호주로 가기 전에 너무 불안하니까 필리핀 가서 한 3개월 찍고 와야 되겠는데 최소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왕초보야. 그냥 하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머리가 새하얘져서 뭐 다른 말 생각도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공부 좀 해야죠. 필리핀 가서. 필리핀에 요즘 나오는 거 보니까 한 뭐 2개월에 항공권 포함해서 200만 원 정도? 2개월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먹고 자고 공부하고 항공권 포함해 200만 원. 그럼 뭐 3개월이면 한 뭐 300만 원 안쪽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무조건. 그럼 300만 원 써. 항공권 써. 필리핀 갔다가 호주까지 가야 되니까 항공권 2번은 필요하고 필리핀에서 쓸 돈 한 300만 원 또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비상금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차도 사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돈 좀 더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뭐 마음 맞는 사람하고 1000불씩 나눠서 차를 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변수가 너무 많아요. 물론 제가 제목을 3개월에 만불 싫어합니다.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누구나 다 가능한 거냐 아니면 일부 극히 소수만 가능한 거냐. 예, 제 느낌에는 3개월에 만불을 세이브하겠다는 건 좀 운이 굉장히 많이 따릅니다.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운이 많이 따라요. 저도 이제 하루에 150불에서 200불 정도 벌 수 있는 농장에서 일을 해봤으니까 그 오렌지 농장이 처음에 그랬는데 그 같이 옆에서 같이 일하던 일본 애 같은 경우는 하루에 2.5빈을 채웠어요. 그러면 한 빈을 채우면 75불, 두 빈은 150불, 세 빈을 채우면 한 220불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돈을 번단 말이에요. 한 200불 정도 되겠네요. 예. 많이 벌었잖아요. 그죠? 그걸 뭐 수학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피크가 한 2개월 가까이 됐으니까 돈을 제법 벌었을까 말아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농장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호주가 대륙이잖아요. 그럼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농작물 수확 시기가 달라요. 그럼 북쪽에서 맨 처음에 수확을 하면 조금씩 남부로 내려가면서 수확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 피크 시점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뭐 같이 일했던 슈퍼바이저한테 잘 보이면 나 밑으로 내려가는데 같이 내려가자.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동네에 사는 슈퍼바이저면 그렇지는 않을 건데 슈퍼바이저 자체가 농장을 이동하면서 같이 일하는 컨트랙터야. 농장에 소속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 사람인데 자기 밑에 사람을 몇 명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뭐 일용직 그 노가다 하시는 분들처럼.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나 일 잘해. 그러면 너 밑에 팀 한 몇 명 데려와. 한 10명 데려와. 그럼 같이 데리고 다닐게 나랑.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잘 되는 케이스가. 그런 경우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일 잘하니까 한국 사람들. 그런데 잘 되는 케이스만 보고 호주에 갈 수는 없잖아요. 1년에 평생에 한 번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약간 대박은 3개월에 만불 세이브는 대박이야. 있어요. 그런데 대박은 상위 몇 프로 이런 거잖아요. 그죠? 중박은 한 뭐 하루에 100불에서 한 150불 정도
벌 수 있는 거, 그러면 400불이면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한 7개월 꾸준히 일하면 한 4개월 정도 일할 수 있는 돈은, 4개월 정도 놀면서 어학연수 할 수 있는 돈은 벌 수가 있어요. 그 정도 되는데 위험 부담은 있어요. 네. 그리고 아주 뭐 진짜 항공권만 달랑 끊어가지고 가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초기에 돈을 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도 좀 해야 돼요. 뭐 슈퍼바이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도 해야 되고, 뭐 일이 어떻게 되는지 좀 물어봐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작업 지시를 하면 작업 지시하는 거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물론 영어 잘하는 한국 사람 따라다니면 됩니다. 그렇긴 한데 뭐 항상 그런 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좀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자기가 좀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특히 돈도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본인의 영어에 좀 투자를 해야 돼요. 완전 생초보다. 그런데 호주에 3개월 가서 만불 찍고 나와서 호주에서 시티에서 편하게 이제 놀면서 영어만 공부하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본인의 영어 실력에 투자를 제일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캐시를 좀, 현금을 좀 들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좀 여유 있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나 찍어야 돼. 이거 아니면 한국 안 들어가. 이런 마음가짐은 아닌 거예요. 그냥 운이 좋았어. 그러면 찍고 오는 거야. 그러면 뭐 잘했습니다. 예. 뭐 박수 한번 쳐주는 건데, 난 중반만 바르고 가겠다. 네. 하루에 100불 정도만, 150불 정도만, 100에서 150불만 계속 찍어서 꾸준히 3개월만 벌어도 좋겠다. 그러면 현실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럼 농장으로 간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호주에서 농장에서 3개월 정도 일하면 세컨 비자를 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요. 1년 더 하는 거죠. 물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호주에 영어 공부하러 갔는데 주 목적이 영어인데 2년을 호주에서 있으면서 한 8개월만 어학연수고 나머지는 죄다 일을 했다. 그러면 좀 우울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뭐 해외에서 2년 거주했는데 영어 실력이 뭐 그래요? 이런 얘기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2년을 버티는 건 조금 모르겠는데, 뭐 이민 이런 거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1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벌어서 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어학연수를 하겠다. 네. 가능하지만 본인 영어 실력에 투자를 좀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현금도 좀 여유 있게 들고 가야 됩니다. 비상금 많이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되는 케이스에도 영어는 공부하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뭐 일만 하고 놀고 오겠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워킹, 일하고 홀리데이, 놀고 오겠다라고 그러면 상관없는데, 영어를 좀 염두에 두고 가시는 분이라면 너무 3개월 대박에만 너무 이제 기대하지 마시고, 일을 하면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컨셉을 좀 바꿔주길 바래요. 네. 너무 많은 기대를 안 하는 건 좀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혹시 뭐 낚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목 보고 들어왔는데 결론이 뭐 현실적인 얘기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안타깝지만 여기까지 뭐 주절주절 했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